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복숭아를 드실 때 씨앗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과육만 발라서 드시죠? 그런데 혹시 복숭아 씨 속에 있는 핵이늘을 꺼내 드시거나 복숭아 씨를 갈아서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구, 복숭아, 사과 등 과일의 씨앗에는 시안화합물이라는 자연 독소가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장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청색증, 두통, 구토, 심한 경우 의식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과육은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씨앗 속 알맹이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런 잘못된 상식부터 우리가 평소 절반도 제대로 모르고 먹어왔던 복숭아의 진짜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숭아와 혈당의 진실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어 복숭아를 멀리하고 계신 분들께 과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숭아 속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의 놀라운 작용입니다. 이 성분이 혈당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셋째, 복숭아를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과 효능을 훨씬 높여주는 최고의 먹는 방법입니다. 씨앗 독성 경고까지 알아두시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분만 함께 해주시면 올여름 복숭아를 완전히 다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숭아는 다르니까 혈당에 나쁠 것이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복숭아를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주요 과일의 혈당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시게 됩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올리는지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고 높이 올립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2입니다. 수박은 72이고 파인애플은 66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은 86이고요. 복숭아가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 2공기를 드시는 것이 복숭아 4개를 드시는 것보다 혈당을 더 크게 올립니다. 그런데도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이것을 모르고 복숭아를 피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왜 복숭아가 혈당에 나쁘다는 오해가 이렇게 퍼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숭아의 종류와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잘 익은 황도처럼 물컹물컹한 복숭아를 드신 경험 있으시죠?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복숭아 말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복숭아는 과육이 너무 연해서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딱딱한 각설탕을 입에 넣으면 천천히 녹지만 설탕물은 바로 흡수되지 않습니까? 물컹한 복숭아는 설탕물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삭하고 단단한 천도 복숭아나 백도는 다릅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뭐냐고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간에는 포도당, 육, 인산분해 효소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간에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클로로겐산이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려는 포도당을 막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어합니다. 거기다 클로로겐산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 자체도 늦춥니다. 간에서도 막고 장에서도 막는 이중방어 구조인 겁니다. 이 성분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클로로겐산을 복용한 그룹이
공복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복숭아가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산 근교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67세 정옥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5년간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근 병원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아삭한 천도 복숭아 한 개를 매일 간식 시간에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식후 혈당 수치에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사실 과일을 너무 오래 끊으니 입맛도 없어지고 기운도 없으셨는데 복숭아를 드시면서 아침 생활이 달라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복숭아의 혈당 강화 효과가 혈당 강화제와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저혈당입니다.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삭하고 단단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황도보다는 천도 복숭아나 백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로만 드세요. 복숭아 중간 크기 1개 정도입니다. 셋째, 식사 직후에 드시지 말고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 시간에 따로 드세요. 비싼 약 없이 돈 한 푼 안 들고 종류와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함께 똑똑하게 먹읍시다. 자, 혈당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복숭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진짜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쑥 빠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시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피로 회복과 원기 보충입니다. 복숭아의 수분 함량이 무려 89%입니다. 복숭아 한 개에 종이컵 한 잔 가까운 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구연산, 비타민, 무기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야 달리듯이 우리 몸에도 에너지를 만들 원료가 필요합니다. 구연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때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수분 보충과 에너지 충전이 동시에 됩니다. 비싼 스포츠 음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숭아 한 개면 됩니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선반 기술자로 일하신 뒤 은퇴하신 64세 강민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름마다 더위를 많이 타셔서 오전 산책을 자주 포기하셨습니다. 올 여름부터 산책 전에 천도복숭아 한 개를 챙겨 드셨는데 예년보다 훨씬 덜 지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인데 효과가 확실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효능은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입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세대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위험군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짠 음식을 드셨을 때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줍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칼륨은 이 물때를 씻어내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효능입니다. 이건 정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산화와 피부 건강입니다.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쇠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나쁜 산소입니다.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면 암, 노화,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녹이 쓰는 과정을 막아줍니다. 거기다 최신 연구에서는 복숭아의 특정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어하며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 더 환하고 생기 있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 복숭아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또 국내 연구에서 유방암 세포에 복숭아 폴리페놀 추출물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암세포의 성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규모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효능, 장 건강과 면역력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뭐냐면 우리 장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균입니다. 정원에 비료를 주면 식물이 잘 자라듯 펙틴을 공급하면 유익균이 번성합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3%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의 면역이 튼튼해집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보름씩 고생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아프면 누가 걱정합니까?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그 걱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뼈 건강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두렵기도 하시고요. 복숭아의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해외 의과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뼈를 파괴하려는 세포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칼슘만이 뼈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숭아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도 뼈를 지키는 데 힘을 씁니다. 여섯 번째,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밤에 뒤척이다, 새벽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요? 정말 괴롭죠. 복숭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우리 뇌에는 신경을 과활성화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그 수용체를 차분하게 잠재워줍니다. 전기 스위치에 비유하면 너무 자주 깜빡이는 전구를 안정시키는 역할입니다.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수면 유도와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복숭아 한 개의 마그네슘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일부입니다. 복숭아 혼자 수면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복숭아 한 개를 드셔보세요. 비싼 건강보조제 대신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심한 불면증이 있으시면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전주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69세 서영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달 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숭아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예전보다 잠이 더 빨리 든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수면제는 아니지만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6가지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피로회복, 혈압 조절, 항산화와 피부, 장 건강과 면역, 뼈 건강, 수면 도움. 하나의 과일에 이 모든 효능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복숭아를 보양과일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복숭아를 드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반드시 피하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복숭아 씨앗 드시거나 갈아서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숭아 씨앗이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권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내용입니다. 복숭아, 살구, 자두 등의 씨앗 속 핵인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 장 속 효소와 만나면 시안화수소, 즉 청산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증상은 어지러움, 두통, 구토, 심장 두근거림이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육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씨앗 속 알맹이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손주들이 씨앗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씨앗을 제거하신 후 드세요. 이 내용은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기름진 음식 드신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면 소화가 힘들어집니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신 후 바로 복숭아를 드시면 이미 풀가동 중인 위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커피나 식초가 들어간 음식 드신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 환경이 강해진 상태에서 복숭아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입니다.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훨씬 높아지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우유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께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한국인의 77%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와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복숭아를 한 입 크기로 잘라 그릭 요거트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아몬드입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아몬드의 비타민E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경비원에 비유하면 한 명은 정문을 지키고 한 명은 후문을 지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우리 세포를 훨씬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드실 때 아몬드 대여섯 알에서 10알 정도를 함께 드세요. 비싸지 않고 어디서나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식물성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숭아가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2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하면 철분이라는 보물이 잠긴 방에 비타민C가 열쇠 역할을 합니다. 식사 때 시금치 반찬을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평소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대구에서 오래 살고 계신 73세 박성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하신 교사 출신으로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국 약사 선생님께 시금치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몇 달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철분 수치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음식의 힘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 문제입니다. 복숭아 껍질을 깎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농약 걱정 때문에요. 그런데 복숭아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2.7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면 그 귀한 성분을 다 버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면 잔류 농약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더 안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 10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흐르는 물로만 씻는 것보다 농약 제거 효과가 더 높습니다. 단,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드세요. 냉동 보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제철이 짧아 아쉬우시죠? 깨끗이 씻어 한 입 크기로 잘라 밀봉 용기에 넣으시면 냉동 보관이 됩니다. 식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동한 복숭아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 함량이 신선한 것의 87% 이상 유지됩니다. 얼린 복숭아를 그릭 요거트에 올려 드시면 사계절 내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하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아이스크림 대신 이걸로 바꿔 드시면 어떨까요? 보관법도 말씀드릴게요. 아직 덜 익은 복숭아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으면서 익어갑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이 과정이 멈춥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복숭아를 신문지에 싸서 실온에 두셨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활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습니다. 원하는 만큼 익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드시기 30분 전에 꺼내 두세요. 차가운 상태에서는 단맛과 향이 줄어듭니다. 실온에서 30분을 기다리시면 향기가 살아나고 단맛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복숭아 씨앗 속 알맹이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약처 경고입니다.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둘, 아삭한 복숭아를 골라 하루 한 개씩 드세요. 혈당이 걱정되셔도 종류와 방법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단,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클로로겐산이 혈당을 이중으로 지켜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셋,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껍질도 베이킹소다로 씻어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2.7배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공원에서 오래오래 함께 걸으시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우리가 됩시다. 올여름 달콤한 복숭아 한 입에 건강까지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숭아의 여러 효능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복숭아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 껍질의 솜털이 불편하셔서 깎아 드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껍질째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에 클로로겐산을 포함한 폴리페놀 성분이 과육보다 2.7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껍질을 버리는 것은 가장 값진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솜털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10분 담가 두셨다가 손바닥으로 문질러 씻으시면 솜털도 어느 정도 제거되고 농약도 함께 씻겨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복숭아를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색깔을 보시죠? 물론 색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더 확인하시면 훨씬 좋은 복숭아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째, 향기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없는 복숭아는 아직 덜 익거나 맛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무게입니다.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수분 함량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수분이 풍부해야 즙이 많고 맛있습니다. 셋째, 꼭지 부분입니다. 꼭지 주변이 푹 꺼져 있으면 너무 익어 금방 물러질 수 있습니다. 꼭지 부분이 단단하고 색이 고른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복숭아를 집에서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차입니다. 드셔보셨습니까? 복숭아를 얇게 썰어서 꿀이나 생강과 함께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면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시거나 기침이 나실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의 수분과 비타민이 목 점막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복숭아를 설탕에 졸여서 보관하셨다가 환절기에 타서 드셨던 것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지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복숭아를 냉동할 때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잘라서 냉동하기 전에 레몬즙을 조금 뿌리시면 갈변이 훨씬 덜 됩니다. 복숭아가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는데 레몬즙의 비타민C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색도 예쁘게 유지되고 영양도 더 잘 보존됩니다. 손주들에게 간식으로 줄 때도 보기 좋고 먹기도 좋습니다. 청주에서 화원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71세 윤재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름마다 복숭아를 잔뜩 사셔서 냉동해 두시고는 겨울에도 꺼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실제로 드셔보니 냉동 복숭아가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영양도 그대로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해 여름 복숭아 철마다 넉넉하게 사서 냉동해 두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숭아는 여름이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 이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과일에 들어 있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싼 보조제나 영양제보다 제철 과일 하나를 제대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철마다 나는 제철 식품을 챙겨 드셨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복숭아에 관해 잘못 알려진 또 하나의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많이 드시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숭아 중간 크기 한 개의 열량은 약 60kcal입니다. 밥 반 공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복숭아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한 개를 드셨는데도 배가 불러지는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시죠? 그것이 식이섬유와 수분의 효과입니다. 오히려 식사 전에 복숭아를 한 개 드시면 전체 식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입니다. 첫째, 복숭아와 혈당입니다. 복숭아 혈당 지수는 42로 흰쌀밥의 절반 수준입니다. 클로로겐산이 간과 장에서 이중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아삭한 종류를 골라 하루 한 개씩 간식 시간에 드세요. 당뇨 약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둘째, 복숭아의 핵심 효능입니다. 피로 회복, 혈압 조절, 강력한 항산화와 피부 건강,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 뼈 건강 보호, 수면 도움까지 6가지입니다. 우리 몸 곳곳을 지켜주는 여름의 보약입니다. 셋째, 꼭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숭아 씨앗 속 알맹이는 식약처 경고 물질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산성 음식 후 30분은 간격을 두세요. 당뇨약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상담 먼저입니다. 넷째, 최고의 먹는 방법입니다. 그릭 요거트, 아몬드,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훨씬 올라갑니다. 껍질은 베이킹소다로 씻어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2.7배 더 얻습니다. 제철에 넉넉히 사서 냉동 보관하시면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복숭아 한 개,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손주들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 지식한상이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숭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만 해도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달다고 혈당에 나쁘다는 오해, 씨앗이 몸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 껍질을 버려야 한다는 습관까지요. 우리가 건강 정보를 얼마나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복숭아와 비슷한 계절 과일로 자두가 있습니다. 자두도 복숭아와 같은 장미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자두 씨앗 역시 아미그달린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두를 드실 때도 씨앗 속 알맹이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자두를 드시는 분들께도 이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구 씨앗 속 알맹이를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모두 같은 종류의 자연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식품이나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가족과 함께 복숭아를 즐겨보시겠습니까? 마트에서 아삭한 천도복숭아를 한 봉지 사시고 그릭 요거트와 아몬드를 곁들이시면 훌륭한 건강 간식 세트가 됩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드셔도 좋고 오후 텃밭일 하다 쉬면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세대의 여름 보양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싼 건강보조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철 과일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세요.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복숭아를 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냅시다. 복숭아 한 개씩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복숭아의 효능을 더 깊이 활용하시려면 계절별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복숭아가 제철인 여름에는 하루 한 개씩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이 가해지면 비타민C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복숭아가 없어지니 이때는 미리 냉동해 두신 복숭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냉동 복숭아를 해동해서 그릭 요거트에 올려 드시거나 따뜻하게 복숭아차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제철 복숭아가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건강한 봄철 제철 과일을 즐기시면 됩니다. 복숭아에 관련된 한국의 전통지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숭아는 오래전부터 귀한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옛날에 복숭아 나무가 집 마당에 있으면 나쁜 기운을 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간 신앙이지만 그만큼 복숭아가 특별한 과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의서에도 복숭아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며 기운을 회복시키는 과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복숭아를 드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후 바로 드시는 것보다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식전에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식욕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와 수분이 위에서 공간을 차지해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 활용하실 만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복숭아는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인데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미 혈전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오래 사시는 72세 황복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인데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여름마다 복숭아를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편이라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드셔보니 여름 내내 혈압 수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약은 계속 드시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연식품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길 때 비싼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복숭아가 그 예입니다. 여름에 나는 복숭아 한 개가 우리 몸 여러 곳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습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씨앗은 조심하고 아삭한 것을 골라서 껍질째 베이킹소다로 씻어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와 함께 간식 시간에 한 개씩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자리가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우리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